추상사진과 예술사진에 대해서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추상사진이나 예술사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워낙 무게가 있는 주제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는 주제다 보니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약간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희 사진 철학이나 또 아예 추상이나 예술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길이는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 다음에 정형화된 자료가 아닌 제가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얘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뭐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강좌 진행하기 전에 잠시 여담을 하자면 제가 유튜브 강좌를 진행하면서 통계를 볼 수 있어요.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제 강좌를 어떤 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지 통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슬프게도 남성분들이 98% 이상, 여성분들이 2%도 안 되더라고요. 이 강좌는 남성분들이 주로 보는 강좌입니다. 남성다운 강좌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대를 보니까 30대 중반에서 뭐 40대 중반 그 이상까지 아재들이 보는 강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할 때 공손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강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웹갤러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게 바로 제 웹갤러리입니다. 보시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자연 풍경들을 소재로 한 거, 이거는 빛과 선을 중심으로 된 사진들. 초반에 뭐 몇 장 이렇게 좀 보실까요? 이런 사진 또는 이런 사진. 사실 이게 제 갤러리에서 이런 사진들이 제가 가장 선호하고 제가 추구하는 사진들이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빛과 선 이쪽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사실 뭐 이 사진이 뭐냐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뭔가 강좌를 한다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는가? 이런 사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하는 강좌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걸 먼저 좀 해명인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야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진 찍는구나. 또는 이런 사진을 나도 한번 찍어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틈새 강좌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 마인드맵으로 돌아가서 마인드맵이 좀 복잡한데요. 먼저 주제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에는 사진 한 장 이미지 속에는 주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의 분류를 저는 살롱 사진, 그 다음에 다큐 사진, 그 다음에 추상 사진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진의 발전 과정, 이거는 뭐 어떤 사진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개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스스로 뭔가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살롱에서 다큐로, 다큐에서 최종 추상사진 또는 예술사진, 순수 추상, 뭐 순수 예술사진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같은 얘기 같은데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살롱 사진. 살롱 사진은 제가 예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살롱 사진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
예, 삼방산의 그 모습과 아침 일찍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유채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프레임에 균형감 있게 이렇게 3등분 정도로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적인, 정적이고 뭔가 오래된 느낌의 산과 그것과 대비되는 뭔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유동적인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일부러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이것 둘의 대비를 노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살롱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어, 화이트 밸런스도 따뜻한 느낌으로 많이 올렸고 여기 석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앉아있고 뭔가 사람들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앉아있어서 되게 예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살롱 사진이라고 저는 분류를 합니다. 보통 살롱 사진이라고 하면 약간 폄하하는 말로 뭐 이발소 사진 그런 식으로 부르는 분도 많은데요. 살롱 사진은 제가 정의를 하자면 사진 자체 내에서 어떤 그 미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찍은 그런 사진이 살롱 사진이라고 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롱 사진은 이런 사진이고요. 제가 또 다큐 사진 예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다큐 사진은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그 로버트 카파라는 유명한 분이 찍으신 사진인데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사진입니다. 이런 다큐 사진의 힘은 수많은 말이나 글보다도 사진 한 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진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될 거고요. 또 다음 사진은 예, 퓰리처상을 받아서 예, 퓰리처상을 받은 동시에 또 이 찍은 사진가가 왜 이 순간 이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냐라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이것 역시 이 아프리카 어린이의 어떤 기아나 질병에 대한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란 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큐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진이고요. 어, 그리고 예, 이 사진 역시 예, 다큐 사진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뉴욕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프라이어티 시트라고 이게 그 우선순위 노약자석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 이런 흑인 엄마와 흑인 아이가 이렇게 있고 흑인 엄마의 지친 모습, 그 다음에 아이가 경계심과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이런 모습.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흑인 약자들이 이런 우선순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뭔가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들어서 예, 셔터를 눌렀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큐는 진지한 사회에 대한 접근 그런 게 다큐 사진인데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촬영한 이런 사진도 역시 비슷한 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일단 크로핑이 엄마의 어떤 하체에서 사진 프레이밍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으로 사진이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흰색 톤의 아이의 옷만 분홍색으로 포인트가 돼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서 내용을 찾으려면요. 아이는 뭔가 호기심에 차서 엄마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이의 시선은 이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몸 역시 엄마와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의 동작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진 전체 프레이밍의 어떤 그 간결함을 위해서 엄마의 하체에서 프레이밍을 이렇게 잘랐지만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정확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하체만 비록 보이지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안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큐 사진을 비롯해서 이런 종류의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롱 사진과 다큐 사진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일단 살롱 사진과 다큐 사진은 기술적인 사진입니다. 기술적이 뭐 이렇게 테크닉을 써서 뭐 테크니컬해서 기술적이란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기술적 혹은 묘사적인 사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살롱 사진이든 다큐 사진이든 우리의 언어적인 설명을 사진으로 대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롱 사진이 이 사진, 이 사진은 산이 멋지고 그 다음에 꽃이 예뻤다, 바람이 불었다 라는 그런 언어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진 역시 총을 맞은 군인이 쓰러졌다, 쓰러진 순간을 포착하였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배가 고파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독수리가 뒤에서 다가가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언어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진이란 거죠. 언어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이라는 겁니다. 소재가, 그 사진에 쓰인 소재가 주제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단편적이고 1차적인 관계를 맺고 그 소재가 명확하게 쓰인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하죠. 이 사진은 꽃이랑 산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연인을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석양과. 그 다음 이 사진은 총 맞은 병사를 찍은 사진이죠. 이건 아이와 독수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무척 명확하게 이 언어적으로 사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롱 사진이나 다큐 사진은 시각적 매체인 사진을 이용하긴 했지만 우리의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사진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큐와 살롱을 같은 쪽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이쪽은 이제 추상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추상사진. 사실 이 살롱이나 다큐와 약간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주제와 소재가 어떤 1차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상사진에서는 주제와 소재가 약간 다차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살롱 사진에서 꽃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꽃의 아름다움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꽃에 대해서 찍은 사진이니 꽃의 아름다움이 주제가 될 테고 소재는 꽃이 되겠죠. 근데 추상 사진을 찍었다면 꽃을 찍었더라도 그 사진의 주제는 꽃에 대한 주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로움, 슬픔 등등 고독감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와 주제 사이의 관계가 다차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소재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겠죠. 왜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사용했는지라는 건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죠. 그래서 추상사진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사진들은 추상사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추상사진을 추구하는 이유는 꽤나 간단합니다. 만약에 살롱이나 다큐, 주제와 소재가 1차적인 사진만을 찍는다면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우리가 독수리에 대한 주제를 찍으려면 독수리를 찾아 나서야 될 테고 물고기에 대한 주제를 찍으려면 물고기를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 기쁨 또는 고독감, 어떤 경외심 이런 것은 찍을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추상이라는 그 장르를 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적이 아닌 다차적으로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그 1차적인 느낌을 넘어선 주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추상사진의 특징입니다. 말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추상이란 영역은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한계는 제가 설명상에 느껴지는 언어상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미술계 또는 그냥 예술계에서 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사실주의나 그대로 있는 사물을 그대로 모사해서 그리는 그런 예술 그 어떤 사조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소변기를
눕혀서 그 전시장에다 전시를 한 작품이죠. 그리고 제목을 샘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소변기지만 전시장에 놓은 순간, 또 샘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순간, 이건 단순한 소변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작가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변기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예술성이 부여되는 것, 그런 특별함이 부여되는 것을 현대 미술에서는 처음에 뒤샹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땐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만 그 후 시대에 이런 기법들은 현대미술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법들이죠. 오히려 이런 독특함이 없다면 현대미술로 낄 수가 없는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건 이미지의 반역이라는 마그리트의 작품인데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파이프를 그렸는데 파이프가 아니다란 말을 적어놓은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에서 추구하는 추상과도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그림이라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추상사진에서 사과를 찍었습니다. 사과를 찍었지만 사실 그건 사과를 찍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상사진이란 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걸 넘어선 사진이 추상사진입니다. 그래서 살롱 사진이나 다큐 사진에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다면 추상 사진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추상 사진이 가져야 되는 특징입니다. 제가 왜 초반에 살롱과 다큐를 지나서 결국 추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롱 사진이나 다큐 사진은 우리가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걸 사진이란 매체를 빌어서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1차적인 소재의 이용으로 인해서 사진이 예술성으로 가지는 어떤 명백한 예술적인 한계를 보여주죠. 근데 추상 사진으로 넘어오게 되면 언어를 넘어서 뭔가를 사진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사진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비욘드 언어를 넘어서 뭔가라고 표시를 했고, 왜 여기 시를 표시를 해놨냐. 시 역시 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뭔가 예술성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례로 뭐 이상 많이 아시죠? 이상이 쓰는 시, 뭐 13인의 아이가 뭐 무섭다고 그리고 뭐 첫 번째 아이가 뭐 무섭다고 그리고 라고 하는 시가 예를 들어서 그걸 언어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런다, 뭐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그런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그 시가 가진 본질적인 것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시라는 것은 당연히 문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 언어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걸 넘어선 그 언어를 넘어선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시를 썼던 겁니다. 추상성이 가미된 시가 되겠죠. 사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언어적인 특정,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특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추상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어적인 특징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사진이 왜 예술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기에 왜 힘드냐 했을 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현실 세계를 모사해내기 때문에 그 정확성 때문에 예술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혹자는 초점을 흐리게 해서 몽환적인 느낌을 내기도 하고요. 또는 확산광을 사용해서 몽환적인 빛을 이용해서 예술성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추상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사물들의 배치를 이용하는데요. 프레이밍이나 그 다음에 선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빛을 이용하거나 질감을 이용해서 어떤 추상성, 제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그래서 제 갤러리 쪽을 한번 가보면요.
이런 사진. 이런 사진만 하더라도 뭘 찍었는지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꽃을 커다랗게 하나 찍은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늘을 나는 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고 길이 있죠. 그다음에 하늘이 있고. 근데 그런 하늘의 어떤 이런 공간 배치, 그다음에 나무의 배치, 그다음에 소실점으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내는 이런 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외로움이나 공허함,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공허함이라는 이런 단어조차도 적합하지 않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느낌을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는 거니까요. 그냥 그런 뭐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고밖에는 설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진들 역시 그렇고요. 소재는 자연에서 택하되, 예, 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찾은 그런 사진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추상 사진을 제가 찍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언어적인 걸 넘어서기 위한 그런 이유들이 되겠고요. 이런 추상 사진을 찍으면 좋은 점이 뭐냐, 뭐가 장점이냐 하면 조금 더 내면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든 또는 사물의 내면이든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은 소재, 우리 흔히 사진 찍을 때 빠지지 말라 그러는 소재주의, 소재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 뭐 특별히 뭔가를 찾으러 가는 사진 촬영이 아닌 언제 어디서건 자기 자신의 느낌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과 빛을 중시하는데요. 어떤 장면에서든 선이 있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바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면서 주위의 그 시선을 좀 더 관심을 가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장면들이 눈에 띌 때마다 상당히 흥미롭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좌로 당장의 추상 사진이 눈에 들어오거나 또 이 사진이 느낌이 좋아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래서 추상 사진을 찍는구나, 또 추상 사진은 이런 사진이구나 라는 정도는 조금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배치에서 어떻게 느낌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사진을 가지고 보정이든 뭐 또 다른 강좌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